오늘의 키워드는 헬스클럽 회원입니다. 요새는 헬스, 즉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수가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사회가 되었고,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게 이제는 하나의 자산이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닭가슴살 또한 여러 종류로 나오기도 하고, 편의점에서도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팩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튜브에서도 운동을 소재로 한 트레이너들과 일반인들의 웨이트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회 또한 나바, 머슬매니아 등 수많은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허스가 5년 전쯤 갓 군대를 제대하고 생활체육 지도사를 따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일을 할 때 일어난 현실 공포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스는 군대를 제대할 때쯤 말년병장으로 남아도는 것은 시간이고, 사회에 나가서 딱히 할 일이 없었기에 먼저 제대를 한 친구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친구에게 물어본 뒤 제대를 하고 사회에 나가 일을 하고 싶어 말년 때 꾸준히 운동하며 몸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는 지인을 통해 지역 내의 가장 번화가인 시내에서 트레이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험이나 입상 등의 이력이 부족하여 전단지를 시내에서 뿌리며 회원들을 모집했고, 빨래나 기구 등도 닦으며 열심히 노력하며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처음으로 나간 작은 대회에서 1등으로 입상을 하고 나서는 자신에게 PT를 받는 회원 또한 많아졌다고 합니다. 모델 같은 183cm의 키에 잡티 하나 없는 호감형의 외모 때문인지 PT를 받는 회원들은 모두 여자였습니다. 여자 회원들과는 PT 시간 외에도 일적이지만 사적으로도 카톡을 주고받는 일이 다반사였고, 밖에서 따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영업이 아닌 영업을 하며 인맥을 쌓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 어느 날, 헬스장 안에서 상체가 환하게 다 보이는 오버핏의 나시를 입고 전신 유리를 쳐다보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거울을 보며 웃더니 와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160cm 정도의 키에 말이 어눌한 걸로 보아서는 외국에서 살다 왔는지 아니면 중국인이나 일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헬스장에서 건네주는 헬스복이 아닌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제품을, 그것도 새 걸로 쫙 맞춰서 입은 걸 보아서는 꽤 여유가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허스는 속으로 아싸, 잘만 하면 이거 회원 하나 더 늘겠는데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며, 형식적인 매너와 미소를 지으며 여자에게 유머스러운 재치와 농담을 하며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그 다음날 그 노력이 통했는지 여자는 다시 다가와서 허스에게 개인 PT를 받고 싶다며 물어보았습니다. 개인 PT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러나 이 여자는 더 받을 수 없냐고 같이 있는 시간이 오래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말을 하였고, 그러면 PT를 더 많이 끊어야 한다고 하니 얼마든지 더 끊겠다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미 몇 달의 스케줄이 꽉 차 있었기에 PT 시간을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개인 PT를 하는데 허스는 찜찜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자 회원은 운동하는 시간보단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았고, 노골적으로 피부와 몸을 밀착시키며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허스가 헬스장을 열거나 닫을 때 항상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스 커피나 음료수를 건네주며 오늘도 열심히 해라, 오늘도 수고했다면서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몇 주를 빠짐없이, 그러니 부담스럽기도 했으나 음료수를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한 행동이 없었기도 하고, 회원이라
난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허스의 여자 회원들이 하나 둘씩 개인 사정이 생겨서 PT를 못하겠다며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왜 몇 달, 몇 년 동안 잘 다니다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냐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더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니 그건 아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유다 라는 대답만 들었고, 계속해서 물어보자 딱 한 여자 회원님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은 허스님 여자친구분이 여자 회원들이랑 개인 PT 받는 걸 싫다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화를 내셔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다 라는 말을 들었고, 허스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일하면서 연애를 잠깐 담을 쌓고 실력을 키우고 여유가 될 때 연애를 해야겠다며 그 누구랑도 썸을 타거나 애정 표현을 하거나 밤늦게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한 사람이 떠오르긴 했습니다. 최근에 개인 PT를 받은 여자인데 대화를 할 때마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 밥은 뭐 좋아하냐, 어떤 스포츠 브랜드를 좋아하냐 면서 개인적인 질문을 계속하였고, 여자가 레깅스에 탱크탑을 입은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 다음날 말한 그대로의 복장을 하고 나타났고, 이온 음료를 좋아한다고 하면 말한 이온 음료를 그대로 들고 와서 건네주곤 했으며, 다른 여자 회원들과 개인 PT를 하고 있을 때에는 운동을 하지 않고 이쪽을 계속 주시하며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스는 안 되겠다 싶어 여자 회원을 불러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제 여자친구라고 저희 회원들에게 말하고 다녔나요? 라고 묻자 여자는 당당하게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럼 내가 너 여자친구지 뭐냐? 라는 대답을 하였고, 허스가 당신이 왜 내 여자친구냐? 묻자 내가 먼저 나를 꼬시지 않았냐? 내가 너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응원을 하고 기다린 거 아니냐고 하면서 죄책감이나 망설임은커녕 어이가 없다는 듯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스는 이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개인 PT를 다 끊고 연락처도 지우겠다고 하였고, 남은 돈은 환불해 줄 테니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였지만, 여자는 꼬시는 건 너 마음일지 몰라도 헤어지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자는 허스가 밀쳐버린 힘에 밀려 벽에 부딪히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허스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며 그 장소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에도 허스한테는 더 이상하고도 소름 돋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헬스장을 끝나고 자취하는 오피스텔에 가는 길에는 누군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집 앞에는 매일 택배가 도착해 있었는데 택배 안에는 닭가슴살과 건강식의 야채 주스 그리고 영양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짐작에 누군가가 보낸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에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도 그 다음날 똑같이 택배가 집 앞에 쌓이기 시작했고, 여자 회원에게 전화하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카톡을 하루에 한 번씩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원님, 연락이 안 돼서요. 대화 좀 나누고 싶어서 카톡이라도 보냅니다. 그러나 확인만 하는 건지 카톡의 숫자 1만 사라질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서 여자 회원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자 이제 나한테 집착이 생겼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라는 말과 함께 소름 돋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웃기 시작했고, 허스는 어떻게든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여자 회원에게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치를 불러주며 아파트의 동, 호수까지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허스는 여자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갔고
집 안에 들어가자 슬리퍼, 칫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짝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두 짝씩 맞춰져 있었고 화장실에는 남자가 쓰는 면도기랑 샴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용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새 제품이었고 식탁에는 국과 밥그릇이 세트로 차려져 있었고 수저 또한 똑같은 세트로 놓여져 있었답니다. 허스는 일단 여자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대답을 하였지만 여자는 알겠다면서 뭐 때문에 왔는지 알겠다면서 이제는 안 그럴 테니 밥 먹고 화해하자면서 식탁에 의자를 빼주면서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오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준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소유욕이나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큰 사고는 없었으니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면서 식탁에 앉아 차려진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먹는데 여자는 희한하게도 컵에 있는 물만 홀짝홀짝 될 뿐 하나도 먹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먹질 않냐 물어보니 다이어트 중이어서 그렇다. 그래서 헬스장 PT를 끄는 것도 다이어트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도중 손에 힘이 점점 풀리더니 눈앞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눈앞이 껌껌해지면서 그대로 식탁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정말 불빛 하나 없는 암막 커튼과 창문에는 암막지를 붙였는지 아침인지 밥인지 아니면 낮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방 안이 정말 컴컴했다고 합니다. 몸은 이상한 병원용 침대 같은 곳에 누워져 있었는데 팔다리를 무엇인가로 고정해서 묶어놨는지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고 그래도 헬스 트레이너인데 이러면서 팔다리에 힘을 주며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핏줄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눈동자만 이리저리 돌아갈 뿐 식물인간과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들어오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어두운 안색이었고 핸드폰을 들고 들어오더니 침대 옆에 누워 마치 연예인인 듯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라면서 행복하게 웃어 보라는 말을 했고 어색한 웃음을 짓거나 얼굴이 굳어버리면 일어나서 벽에 대고 욕을 막 퍼부으면서 죽여버릴까? 아니야 아직 사랑하잖아. 아니야 사랑하니까 죽여서 간직할까? 라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한 명의 사람인데 나누는 대화는 두 명의 대화처럼 마치 인격이 두 개인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고 한참을 그렇게 떠들더니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한 듯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허스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손가락으로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눌러 SOS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방으로 다시 들어온 여자는 한 손에 칼을 들고 들어오며 씩 웃기 시작했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는 아차 싶은지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를 빼앗더니 칼등으로 내리치며 부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고 가까이 오기 시작했을 때 허스는 이거 시간이라도 끌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눈에 초점이 풀려버린 듯한 여자의 눈빛을 보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SOS한 헬스장 동기가 연락을 받았기에 구해주러 올 수도 있을 거란 마음에 허스는 여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애를 썼고 그렇게 얼마 뒤 시간이 흐르고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하며 사건의 결말이 끝이 납니다. 허스가 갇혀있던 방에는 무수하게 많은 허스가 헬스장에서 일할 때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고 헬스장의 냄새나는 수건들을 보아서는 허스가 땀을 닦고 던져 놓았던 수건들도 모조리 모아서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에게 여자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여자는 옛날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는데 이 조현병이라는 게 엄청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불가능했고 조현병의 가장 큰 증상 중의 하나가 망상과 불안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애정에 대한 집착이나
애정 결핍 증상을 많이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병명을 듣고 나서는 왜 여자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긴 했지만 경찰이 정말 그 타이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허스는 어떻게 되었을지 아직도 끔찍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운환, 오늘도 운동 완료 라는 줄임말을 자주 쓰시나요? 오우완을 꺼내고 혹시라도 옆에 보이는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천천히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일상생활에서의 특별한 일이나 사건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아래의 메일을 통해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